그리고 복장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저 친구는 면접 때도 저러면 나중에 입사해서는 뭐지? 나이가 문제인가? 제가 제일 꼬지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리고 복장은 뭐 그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아주 빡세게 입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안에서도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 반바지도 입고 다닌다고 하고 복장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서, 그 얘기는 조직 문화가 굉장히 유연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오세요. 그러면 진짜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가시면 돼요. 또 괜히 뭐 타이 혼자 메고 가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당하지 말고, 그냥 비즈니스 캐주얼이면 정말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카라 있는 남방에 뭐 거기에 잘 어울리는 마이나, 뭐 저는 청바지도 잘 어울리면 상관없고 같고 운동은 상관없고. 근데 뭐 정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한 거보다 안 불안한 게 낫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정장 입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막 외모가 갑자기 확 눈에 드러나면, 그러니까 면접위원도 잘 집중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포마드를 바른다던가, 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도 좀 짙거나 아니면 머리가 굉장히 독특하다 싶으면 우선 그걸로 긍정이라기보단 면접인들이 집중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저 친구는 면접 때도 저러면 나중에 입사해서는 뭐지? 저렇게 입고 일하겠다는 건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입고 가시면 돼요. 복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문제인가? 나이는 문제 아니고요. 좀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나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나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적게 입사하는 이유는, 이게 지원자가 정규 분포면 요 밑에는 나이 어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선은 지원자 규모가 나이 많은 분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적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뭐 그 나와랑 같이 일할 만한가, 진짜 일을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재작년의 일인데, 나이가 32인가 33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갔다가 이민을 갔다가 아마 컬리지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갔다 편입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 취업도 1년간 공백이 있어요. 이게 취업 준비하느라고. 이제 한 두 번 떨어진 거죠. 삼성에 지원했다가. 근데 갔어요. 뭐 그분이 엄청나게 좋은 스펙,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거 안 된다고 손살해질 스펙도 가니까. 근데 그분이 가졌던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나중에 보면 좀 신뢰도 가고 같이 일할 수 있고 또 나름의 노력한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정규분포표에 가운데 분들이 오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잘못돼서 틀려서 이상해가 아니라 왜 그럴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다들 뭐 10명 중에 9명이 흰색 셔츠 입고 왔는데 한 명이 빨간색 셔츠를 입고 오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얘기들이 있으면 돼요. 저는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을 했고 이래서 이렇게, 그게 메이크 센스 하면 그냥 끝.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좀 꼬진 회사들은 뭐 그런 것들을 보겠죠. 제가 제일 꼬지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밖으로는 우리는 뭐 인재를 등용해요, 뭐 학력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블라인드를 한다고 하지만, 지원자들의 해당 연도 수능 성적에 따른 뭐 학교와 과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대입해가지고 정리한 회사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일단 그렇게 찌질한 회사는 가지 마요. 진짜 가지 마요. 왜냐면 가면 고생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직무로 지원을 하고 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직무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그건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면접의 형식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형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것, 뭐 스터디도 해보고 뭐 현직자도 찾아가서 한번 만나보고 또 이런 예산 질문들을 다 뽑아보고 어떻게 답할지, 내 생각을 어떻게 정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뭐 대기업에 지원하시려면, 어떤 대기업이냐면 직무적성 검사가 있는 대기업에 지원을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직무 적성 검사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면 간혹 가다가 그 턱을 넘기가 너무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빠르니까.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시험이고, 그러니까 노력하면 진짜 바로바로 눈에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직무 적성 검사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은 연고TV에 나온 그 두 현직자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 맞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 빼고 MSG는 좀 아닌 것 같고, 여튼 다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을 잡고,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지원할지, 또 거기에 맞는 활동들은 몰지를 해서 그거에 맞는 단 하나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자격증들도 있기는 해요. 뭐 인사 같은 경우에 노무사인데 노무사 자격이 있다고 합격하진 않아요. 엄청나게 높게 보기보단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노무사 활동을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니까. 실전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했구나. 아, 관심 있다. 아, 열심히 했다. 아, 준비가 돼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너무 기죽거나 뭐 어떻게 하지 말지라기보다 진짜 빨리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해요. 심지어 많은 분들은 빼라고 해요. 왜냐면 집중을 분산시키니까 관련된 것만 넣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뭐 지금은 엄두가 안 나는데 이렇게 아까 그분이 말한 것처럼 10개를 도전하면 하나가 얻어지고 조그만 씨앗에 이렇게 막 눈이 굴러요. 이게 굴리면 이제 눈이 막 붙어요. 그러면 어느새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흔들리겠지만 진짜 열심히 밀어서 굴려보고, 굴리다 보면 막 눈들이 붓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저 분명히 생각이 드니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성과를 내는데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세요.